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새 여러분 올림픽 보시느라고 아주 참 여러 가지로 시원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번 출전한 북한 선수도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측면이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셀카 우리나라 선수랑 같이 찍었다고 이 북한 돌아가면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언론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통일 얘기했다가 또 북한 가서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받는 유도 선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북한 선수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그래도 행복하다 이런 생각 드시죠? 자, 그런 생각 하시면서 오늘 하루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 결정 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불만 가진 분 많다는 거 충분히 안다. 왜 대표란 사람이 그런 행동 취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이런 말은 정당이 국민을 계몽시키는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집권을 위해서는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해야지 국민들의 생각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끌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국민들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권이 따라야 하는 추종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언급은 비단 더불어민주당의 선명성 강조하는 의원들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갖고 있는 정치인들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관한 사람이 대통령한테 등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뒷걸음질로 나오다가 카펫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들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헌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헌론이 정치권의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하게 되면 새누리당의 비박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노 비문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밖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정치인들이 버티고 있어서 정계 개편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이런 계획이 있다면 먼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가장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밤 별똥별이 비처럼 떨어지는 우주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하늘의 중앙 머리 꼭대기 천정을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보면 되는데 네온 불빛이 강하지 않은 곳, 사방이 트인 곳이 관측하기 좋은 장소라고 하죠. 자, 오늘 밤 별똥별 보면서 여러분의 소원 빌어보십시오.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소원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소원 갖가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소원을 빌겠습니다. 제 소원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건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저희가 정교근 누진제는 앞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1.25%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주열 총재가 그 배경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걸어냈거든요. 예. 사실 금융통화위원회의 그 기준금리 1.25% 동결은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예. 즉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본격화되는 기업구조 조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 이 점은 이제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급증 현상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특히 저금리 정책이 가계부채 급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고 필요시에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재가 불과 지난달 금통위 기자 간담회 당시까지만 해도요. 정부 감독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급등세는 다소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총재가 가계부채의 급증세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은요. 현 가계부채 규모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고 현재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불편한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에 전국적으로 확대됐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한은 안팎에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 비판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10일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현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서 6조 3천억 원 증가한 67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보험회사들이 요새 원래 그 보험회사의 본업은 보험상품 판매인데 말이에요. 신용카드 모집하고 대출 주선하고 이런 딴 일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새 국제회계 기준 도입으로 자본 확충 부담까지 생기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이제 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보험업계에 따르면 8개의 생명 손해보험사들이 올 들어 금융감독원에 10건의 신규
부수 업무를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신고한 부수 업무 가운데 대출 주선 및 대리 업무가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대출 주선 및 대리 업무는 보험사가 대출하기 힘든 이 금융 소비자를 다른 금융회사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영업입니다. 또 이제 신용카드 모집 업무나 홈페이지 광고 대행 업무를 부수 업무로 시작한 보험사도 있습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1,700명가량의 보험 설계회사를 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해서 카드 판매를 겸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교보라이프 플래닝 KB손보는 홈페이지를 통한 그 광고 대행 업무를 신청해서 영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그 다른 회사의 상품을 배너 광고 형식으로 띄어서 소비자 유입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다는 전략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 그 장혜진 선수 말이에요. 예. 대단해요. 그 여자 양궁 개인전 금메달에서 주인공이 됐는데 이게 4강전에서 기보배 선수 이기고 올라간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기보배 선수하고 장혜진 선수가 언니인데. 예, 아, 그래요? 친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아니, 어려 보이던데. 예? 장혜진 선수 키가 기분 좀 좋겠네요. 어려 보인다고 하니까. 예, 예. 근데 이 4강전에서 절친 사이끼리 만났는데 예. 장혜진 선수가 기보배 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갔고요. 이 결승전에서 이 독일의 리사 울루 선수를 6대2로 누르고 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장혜진 선수가 올해 30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 저런. 근데 이 런던 올림픽의 서름을 4년 만에 씻었는데 올림픽 2관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 아, 근데 이게 참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런던 올림픽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보배 선수가 양궁 여왕의 이 자리에 있었는데 4년 만에 2관왕을 장혜진 선수가 차지하면서 양궁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구는 둥근데요, 뭐. 근데 예. 저는 딴 거 모르지만 어제 장혜진 선수하고 북한 선수하고 예. 양궁에서 만났잖아요. 예. 근데 물론 장혜진 선수가 이겼는데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 북한 선수도 이 탄광 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 돌아가가지고. 예? 코치하고. 예? 이 한국한테 지면은 이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은. 예. 근데 예전에 남아공 월드컵 때도 북한이 일종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거든요. 이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 이제 정대세 선수가 뛸 때였었는데, 근데 그 후의 얘기가 거의 일부는 확인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탄광 가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예. 일종의 학습 있죠. 교양. 예, 교양 학습. 사상 교양 다시 받는 거. 예, 그게 그렇죠. 그거죠. 뭐 그게 우리처럼 앉아서 교육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막 벽돌 날르고 돌 예. 날르고 이러는 건데. 예. 자, 근데 어쨌든 기보배 선수 말이에요. 예. 올림픽 2관왕에 도전했는데 이제 실패했어요. 동메달은 하지만 땄죠. 그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기보배 선수가 4강대회에서 패해서 이 동메달 결정전으를 밀려났는데, 이 멕시코의 이 알레한드라 발렌시아 선수를 6대4로 이기고 동메달 무게 걸었습니다. 시상대에서 이게 의미가 다 다른데요. 예. 장혜진 선수, 기보배 선수, 그리고 이 세계 랭킹 1위지만 이 8강전에서 탈락한 최미선 선수가 전부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근데 우승을 차지한 장혜진 선수의 눈물,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이 기보배 선수의 눈물, 막내이면서 세계 랭킹 1위였지만 8강전에서 탈락한 최미선 선수의 눈물의 의미가 전부 다 다른 것 같아서 참 묘했습니다. 지금 최미선 선수 말씀하셨는데. 예. 이번에 그 세계 랭킹 1위 많이 탈락했어요. 이건 세계 랭킹 1위의 저주입니까? 이건 뭐예요?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의 저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또 다 배경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궁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 1위, 이 남자 김우진, 여자 최미선 선수가 전부 다 4강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한 겁니다. 예. 근데 이 국제 양궁 연맹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독주를 막고 또 이 관중들에게 좀 더 재밌는 경기를 주고자 이 경기 방식을 세트 스코어제 토너먼트제로 이게 변경한 거거든요. 예. 이 의도가
잘하는 선수들이 이 이변으로 탈락할 수 있게 함정을 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의도했던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럼에도 대단한 게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우리는 탈락을 해도 또 다른 선수가 메달을 또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어제 여자 펜싱 저 봤는데. 예. 에페. 에페라는 게 온몸 찔러도 되는 게 에페죠. 그죠? 공격은 찌르기만 허용이 되고요. 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되는 거죠. 됩니다. 이 에페 단체전에서 아쉽게도 참 그 에스토니아인가요? 거기 졌죠. 맞습니다. 예. 근데 신아람 선수 진짜 잘하대요. 잘하죠.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에페 이 단체전 8강전이었거든요. 예. 에스토니아에 26대 27로 패했는데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 예. 이 8강전에서 탈락을 했고요. 이 5, 6위 결정전에서 미국에 또다시 패해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펜싱 같은 경우에 2012년 이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 세계적인 강팀으로 발돋움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도 많이 공개됐고 실력도 공개가 노출이 됐는데 유럽 팀들의 견제가 심해져서 이번에 성적이 부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축구는 지금 온두라스하고 8강전을 앞두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 경기가 있습니다. 8강전. 몇 시에 있어요? 일요일 아침인데? 오전 7시입니다. 일요일 7시부터. 예. 근데요. 그래서 이 신태용 감독이 어제 이제 경기 장소가 경기가 벌어지는 이제 벨로 오리존치에 도착을 해서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신태용 감독 좀 이 인기를 많이 얻을 것 같아요. 화끈한 면으로요. 예. 온두라스가 어떻게 나오든지 맞받아쳐서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온두라스가 이 카운터 어택 그러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꾸는 이 역습이 뛰어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선수들에게 강조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온두라스가 지난 6월에 국내에서 열렸던 이 4개국 친선 대회에서 우리하고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두라스도 어느 정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어느 정도 온두라스를 아는 팀입니다. 온두라스 감독도 실제로 한국 잘 알고 있고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때문에 이 경기가 어쩌면은 초반부터 뭐 탐색전 없이 곧바로 경기 시작하자마자 화끈하게 돌아갈 경기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아주 재미있고 또 다른 명승부가 나오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장소가 벨루 오리 존치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리를 존치시키는 건 별로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 복싱에서 유일하게 출전한 우리 함상명 선수 말이에요. 예. 1회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2회전에 진출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함상명 선수 원래 올림픽 예선전에서 탈락했거든요. 예. 아르헨티나 선수가 이 올림픽 출전 포기하면서 대신 참가하게 됐는데, 예. 이 벤턴급 1회전에서 베네수엘라 선수를 2대1 판정승으로 이겼고요. 예. 이번 주 1일에 중국의 장자웨이 선수하고 16강전 벌입니다. 예. 이 장자웨이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한 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남자 100kg급의 조구함 선수 16강전에서 한판패로 탈락했고요. 유도에서는 이제 남자 100kg급 이상의 김성민 그리고 여자 78kg급 김민정 선수 2명만이 남아있는데 예. 유도가 애초에 금메달 2개 이상이다 목표 자신만만했었거든요. 예. 현재까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노골드로 리오올림픽 마감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복싱 우리 옛날에 복싱 강국이었는데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딴 데서 또 다 잘하는 게 있으니까 예. 오늘도 한번 메달을 기대해 봐야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서수남입니다. 요새 정말 너무 덥죠? 이럴 때 무턱대고 에어컨 틀지 마시고요. 환경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쿨맵시 어떠십니까? 시원하고 멋스럽다는 뜻의 쿨, 옷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가 합쳐진 친환경 패션 쿨맵시. 남성분들은 정장 재킷과 넥타이 대신에 반소매 셔츠를 입고 첫 단추를 푸시고요. 여성분들은 무릎 길이 스커트를 입는 게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쿨맵시를 하면은 체감 온도를 2도나 떨어뜨리고요. 냉방 온도를 2도 올려도 되니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쿨맵시는 더 가까이, 에어컨은 저 멀리. 건강하게 여름철을 이겨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SK텔레콤에서 알려드립니다. KT, LG, U+ 고객님들 티맵 못 써서 답답하셨죠? 이젠 티맵으로 폼나게 달리세요. 티맵,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 오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모든 길은 티맵으로 통한다. 온 국민 교통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세차 살 때는 참기름 덕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름 덕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예, 지금 8시 32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슬슬 마무리되고 있겠죠?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출근길 교통량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위로 오늘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 나들목 부근입니다. 3차로와 4차로에서는 버스에 화재가 난 사고입니다. 진화 작업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고 잔재물 처리 작업 때문에 현재도 3차로와 4차로 이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파로 3km 구간 밀리는데 서창 분기점에서 미리 빠져나가시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반대 안양 쪽으로도 문학에서 남동까지 사고 구경 여파 더해지면서 3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송파 부근 1차로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처리 작업은 끝이 났지만 역시나 여파 때문에 밀립니다. 이후로도 성남 부근에서 다시금 속도 줄여서 이동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금요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 금요일이요? 이게 그냥 금요일이 아니에요. 오늘 보내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연휴가 시작되는 바로 그런 금요일이죠.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막바지 여름 휴가철 이거 보내시려고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뭐 해외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해외 꼭 답은 아니잖아요. 국내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자, 그러면 어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국내 여행 어디로 가야 될지 유철상 여행 작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유철상입니다. 근데 뭐 여행이 직업이시니까 피서는 따로 안 가시죠? 아니요, 저도 가족들이랑 휴가를 갑니다. 그래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예. 근데 여행이 직업이신데 또 피서도 가시는군요. 예. 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가까운 곳으로 주로 피서를 다녀오는 편이에요. 그래요? 예. 가평 명지계곡이나 영종도 왕산해수욕장 이런 곳에 1박 2일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다녀왔습니다. 아, 제가 명지대학교에 근무하지만 명지계곡도 있군요. 네네. 예, 명지대학교 내에는 계곡이 없던데, 딴 데 있군요, 그게. 네, 가평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요새 여행 체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다녀보신 곳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셨어요? 우리나라가 참 멋있는 곳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래요? 이렇게 한 군데를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그래도 한 곳을 꼽는다면 지금 가기 좋은 예술의 도시 통영과 거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거제요? 통영? 네, 통영하고 거제도. 거제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네, 신비로운 풍경도 많고요. 또 지금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해서 일석이조 여행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거제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네네. 제주도는 이 가꿔진 미인인데 네. 거제도는 자연 그대로의 미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해금강이나 여차몽돌 이런 곳들은 아예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보존이 그대로 된 곳이어서 특히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예, 지금 우리 작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가까운 데는 없는지, 이 아빠들이 운전하기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우리 작가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여름휴가 막바지 특히 지금 이번 그 황금 연휴에서는 교통정체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코스로 여행 코스를 잡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평 명지계곡이나 연인계곡 이게 가깝지만 피서를 피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연인계곡이요? 예예. 연인산, 명지산 사이에 있는 계곡들이고요. 아니 산 이름이 연인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연인 아니면 못 가는 산이에요? 예? 가족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 같은 곳은 사람이 많은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독산 해수욕장 같은 곳은 사람이 한적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족들이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조개잡기도 하고 또 골뱅이 잡기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예. 한적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3연휴 동안 연인산, 명지산, 그죠? 네네. 보령, 무창포, 그리고 네네. 독산 해수욕장 네네. 이런 데 가면은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네? 좀 또 다른 데 추천하실 만한 데도 있으세요? 예, 교통정체 걱정이 아예 없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예. 인천공항 옆에 있는 무의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교통정체가 전혀 없고요. 예. 또 잠진도 선착장에서 배 타고 10분이면 도착해요. 예. 근데 무의도가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이 한하계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사람들이 붐비지가 않아서 해수욕도 좀 여유롭게 즐기고 또 짚라인이나 해변에서 사륜 오토바이 같은 것도 탈 수 있어서 예. 좀 이렇게 해수욕을 겸한 피서가 좋고요. 아. 또 1박 이상 하실 분들은 그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도 둘레길 산책을 해도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차 많이 안 막혀요? 이런 데 가는데? 네, 전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예. 또 공항 가는 길이라서 교통정체가 없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이것도 우리 방송 들으시고 너도 나도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교통정체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주말에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정체는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무의도 갔다 온 그 카페리 타고 건너갈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차를 싣고 가기도 하고, 10분이면 갑니다. 잠진도선 착장에서 무의도까지. 맞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여기 되게 이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이렇게 갈 때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경우에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예를 들자면 여행지를 선택하는데도 그렇습니다만 뭘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아이들은 저도 이제 딸아이가 있어서 여행 같이 다니는데요. 네. 가고 싶은 곳이 좀 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나 이런 물놀이 시설이 있는 곳을 지금철에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용품을 좀 챙겨가면 좋지 않을까. 모자, 조끼, 튜브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면 현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징징대고 이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여행을 할 때는 여행 동선을 크게 길게 잡는 게 아니라 짧게 애가 충분히 1-2시간 정도 놀 수 있는 곳을 찾아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애들 장난감을 많이 갖고 가면 된다 이 말씀이신데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랑 같이 가실 경우에는 어떨까요? 부모님들은 지금 일단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강한 햇볕이나 장거리 이동은 좀 피하시고요. 그래서 계곡이나 산책 코스가 있는 장소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충령산 휴양림이나 이런 그런 계곡을 낀 휴양림 산책 코스가 있는 곳이면 좋고요. 그리고 간식이나 과일을 충분히 챙겨가서 먹는 즐거움을 좀 이렇게 충족시켜드리면 여행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행을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여행 시 이건 꼭 주의해라,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네. 여행 코스를 완벽하게 공부하고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면, 아빠가 가이드를 제대로 하고 또 운전을 제대로 힘들게 하지 않아야 여행이 모두가 즐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출발하시기 전에 교통상황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차가 막히면은 가족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좀 이렇게 계산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여행 코스를 짜시는 그런 노하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빠가 좋아하는 곳, 아이가 좋아하는 곳, 엄마가 좋아하는 곳 이걸 다 물어봐서 거기에 딱딱 맞게 이렇게 여행지를 찾는 것도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같습니다. 2737님이 저는 휴가 안 가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안 갑니다. 자꾸 물어보실수록 저 더 안 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철상 여행 작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최강희 영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부산에 1000만 명이 넘었나요, 이제? 네, 지난 주말에 1000만 영화가 됐습니다. 14번째. 한국 영화로는 14번째고요. 외화까지 포함하면 역대 17번째 1000만 영화가 되겠습니다. 요즘엔 한 1000만 영화가 자주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놀랍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게 여름 시장하고 겨울 시장에 아무래도 관객들이 많이 극장을 찾다 보니까 여름, 겨울에 주로 1000만 영화가 나오고 있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충무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흥행이 흥행을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의 힘으로 가는 게 한 500만 명까지는 가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이 영화 잘 됩니다. 계속 그러죠? 그럼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 그러면서 호기심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행을 견인하는 예. 흥행 관성이 이제 붙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부산항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나 봐요. KTX 세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부셨다며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은 그걸 놔둬가지고, 예? 관광 상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부셨대요. 아이, 참, 진짜. 관광 상품으로 해봤자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고. 그게 스튜디오 안에, 그러더라고요. 내부 스튜디오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뭐, 또 한편의 기대작. 네, 이번 주. 했나요? 예. 터널이라는 작품. 터널. 네. 또 한편의 재난 영화죠. 이 광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는. 예. 이 영화도 지금 뭐 부산행 못지 않은 흥행을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정우 주연의 재난 영화 터널이 개봉했는데요. 말 그대로 터널이 무너진다 이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붕괴된 터널에 한 남자가 갇히게 되고 그 남자가 바로 하정우 씨죠. 그리고 그를 구조해 내려는 구조대원들의 그 사투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아니, 근데 덕혜옹주인가? 그 영화 있죠? 네네. 그건 흥행이 잘 안 된 모양이죠. 아니요. 그 영화도 지금 200만 명 넘어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덥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덕혜옹주도 지난주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를 했죠.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은 600만 명 돌파했습니다. 600만 명.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 터널이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터널이 붕괴되는 얘기죠. 터널이 붕괴된다. 네네. 하정우 씨가 갇힌다. 네. 끝. 이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터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터널이 토목공학적으로는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언뜻 듣기로는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대요. 약해죠. 예. 그러니까 산사태로 입구가 막힐 수는 있어도 네네. 그 무너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예, 그러니까 공사 중에 뭐 붕괴가 된다든가 아니면 터널 안에서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그렇죠. 이런 상황들은 벌어질 수 있지만 터널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이제 터널을 붕괴시킵니다. 그래야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 주인공은 정수라고 하는 자동차 영업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정우 씨가 이 역할을 맡았어요. 계약이 성사되기 바로 직전에 아주 들뜬 마음을 갖고 이제 딸의 그 생일 축하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이제 향하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막 연장 한 2km 정도 되는 터널에 이제 진입을 하죠. 근데 믿기지 않는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뒤에서부터 터널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예.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은 터널이 이제 붕괴되는 상황이 되고 그 자동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이제 구조대가 출동을 합니다만 그 구조대로 오달수. 네요. 오달수 씨가 이제 구조대장을 맡았는데 그 휴대폰이 다행히도 뚫려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나 지금 터널에 갇혔다라고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제 구조대가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비상 그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연 정수가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와서 구조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어떤 휴먼 드라마를 펼쳐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개봉 첫날 스코어는 박스오피스 1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궁금한 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최강희 평론가. CG 어떻게 잘했어요? 터널 무너진 CG는 괜찮아요? 예. 뭐 그 터널이 무너지는 거는 그냥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CG는 그다지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큰 비중이 없거든요.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낌없이 퍼부을 수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비중이 늘어나면, 비중이 늘어나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 CG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한 5분 안에 무너져 버리니까요. 5분 동안에 집약적으로 CG를 쓰니까 돈을 많이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감 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터널에 갇혔다. 라고 하는 설정이니까 그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 주유소에서 받은 이 생수 있습니다. 생수 조금씩 나는 그거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그 생수 2병이 있는데 이거를
다 먹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밑줄 금을 그어가지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뚜껑으로 하나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셔라. 이제 구조대원이 얘기를 하고 다행히 딸을 위해서 준비했던 케이크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연명하면 이제 살아가는. 그러니까 터널 안에 갇힌 로빈슨 크루소 꼴이 셈이 되는 거죠. 뭐 예전에는 네. 그 양창선 선생님이라고 네네.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하 네네. 갱도에서 갇혔던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이 연상되는 그런 영화인데. 예. 자, 그리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예?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판타지 영화. 네. 마이 리틀 자이언트. 이게 미국에서 그렇게 흔히 실패했다고 그러던데. 예, 아무래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요즘 트렌드에 비해서는 좀 지나치게 착한 영화를 만든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동화적이에요. 마이 리틀 자이언트라는 작품인데, 거인에 납치된 고아원 소녀하고 그 고아원 소녀가 이제 거인과의 사이에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따뜻한 감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영국 런던의 고아원에서 자라나고 있는 소피라는 소녀가 주인공인데요. 전부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소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런던의 새벽거리에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게 바로 런던 거리를 새벽에 배회하고 있는 거대한 거인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자신을 본 인간을 그냥 놔두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피를 거인이 이불채 들고서 납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거인들의 마을로 데려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소피를 납치해간 거인은 굉장히 착한 거인이었고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거인들은 소피가 보기에도 자기를 납치해간 거인이 큰데 그 거인이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작은 거인이었어요. 체구가. 그러니까 엄청난 체구의 거인들이 이제 있는데 굉장히 공격 본능이 강한 그런 거인들입니다. 거의 괴물에 가까운. 근데 이들이 이제 인간 세상을 공격해서 그들을 잡아먹어야겠다. 이제 이런 작전을 짜니까 소피가 이제 이 거인과 함께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되는 이야기. 굉장히 단순한 이 동화적인 스토리예요. 그렇군요. 영화 제목이 원래 더 BFG입니다. BFG는 Big Friendly Giant. 착한 거인이라는 뜻인데 영화 속 이 원제 그대로 영화 속 소피의 친구가 되는 거인이 굉장히 착하고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스필버그요. 스필버그의 이름 아세요, 이게? 이 사람이 유태인이잖아요. 예, 유태인이죠. 독일계 유태인인데 원래 스필, 이게 독일어로 슈필이거든요. 슈필은 놀이입니다, 놀이. 네. 버그, 베르그거든요. 동산. 그래서 스필버그, 슈필베르그, 놀이동산이 되거든요. 이 유태인 분들의 성은, 그 패밀리 네임은 대부분 이렇게 그 사람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성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이 굉장히 영화 히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상의 내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름에 딱 걸맞는 영화를 많이 만드는 그런 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음악 어떤 음악 들을까요? 네, 얼마 전에 그 전설적인 재즈 트럼펫 연주자인 챗 베이커의 일화를 담은 본 투 비 블루라는 작품이 개봉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그 챗 베이커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재즈 트럼펫 연주자 마일스 데이비스의 일화를 담은 영화가 개봉합니다. 제목은 마일즈고요. 그 영화에 수록된 마일스 데이비스의 So What이라는 곡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어쩌라고 뭐 이런 뜻이겠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더위 견디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그 더위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훌륭히 마무리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여러분을 스스로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셔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